네, 이번 경제 언박싱은 올해 청룡회에 가장 기대되는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K방산에 대해서인데요. 신정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네. 그 지난해 나오셨을 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예. 해주셨어요. 정말 귀가 솔깃한 이야기들. 그래서 네. 지난해 일단 우리나라 의 K방산의 어떤 수출 성과를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을게요. 지난해에는 이제 저희가 뭐 정부에서 한 200억 불 정도로 목표로 했었는데 네. 140억 불 미만으로 좀 수출이 목표는 못 예, 미달했군요.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2년도에 비해서도 또 적게 수출한 거죠. 22년도에는 한 173억 불 정도 예. 했으니까. 어, 근데 이게 다 폴란드와 또 연관이 많이 됩니다. 네. 폴란드가 22년도에는 폴란드가 이제 무기 수출 72%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번엔 폴란드하고 이제 뭐 작년에 2차 개혁까지 이제 될 걸로 이렇게 봤었는데 네. 예. 2차 개혁이 좀 약간 좀 삐걱거리고 있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그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5대 은행에서 이제 금융 지원이 한 3주 정도 마련돼 가지고 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차 계약을 했습니다. 일부를 했어요. 3조 정도. 예.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폴란드 연립 정부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정권 바뀌면서. 예,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그다음 정부는 뭐 이양을 할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 기간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새 연립 정부의 그 투스크 총리가 이 사업에서 문제를 좀 브레이크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뭐 재검 어떤 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니까 모르겠어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K방산의 계약을 뭐 재검토할 것이지만 지속할 것. 뭐 애매모호한 표현을 많이 맞아요. 해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 표현하고 예. 그리고 K방산 수출 금융지원 없었다. 음. 있었거든요. 음. 이게 없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 뭐 진행되는지 약간 예. 딴지를 거는 게 아닌가 싶기도. 궤심죄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뭐 왜 그런 게 자기들이 있겠죠. 이제 주도해서 해야 네, 폴란드 되는데 내부에 이제 약간 정치 문제가 정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제이 두다고 지금 계속 이제 정책이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두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데 그래도 뭐 새로운 이제 총리가 이제 완전히 계약 안 하겠다고 얘기를 뭐안 하고 있는 이상 이제 폴란드 쪽 정치 상황이 좀 안정되면 검토만 다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제 그러니까 투스크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 그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과도한 이제 차관도 금융 지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무기를 사는가에 대해서 총선 기간에 비판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중에 들어갔어요. 이게. 예, 그렇죠. 비판을 했는데 다시 우리가 또 차관으로 무기를 하는데 자기 부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이 정치적 수사인지 그러게요. 그럴 완전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예, 그 두다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차 계획은 너무 좀 급하게 했다. 좀 시간을 봐서 폴란드 정치 상황이 좀 안정되면 하면 되는데 어차피 뭐 우리가 뭐 작년에 그 뭐 수출 실적이 목표에 달성 못하더라도 어차피 또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불필요한 좀 오해를 좀 산 것 같은 좀 판단이 듭니다. 예. 이제까지는 폴란드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커서 이게 수치 자체가 폴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았고 이제 이걸 넓혀가야 돼요, 그죠? 넓혀가야 되고 이제 예. 기업들도 이제 폴란드의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에어스페이스 이런데 올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또 다변화되는 다른 기업들 주목할 만한 방산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예, 가장 큰 이제 기업이 그 LG 넥슨이죠. 작년 연말에 좀 깜짝 이제 미국의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사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마지막 날 주가를 보니까 예. LG 넥슨이 방산 주가 1등이 1위였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한 뭐 13만 원 정도 되고 예. 그동안 이제 하나 에어로가 주가가 이제 한 12만 4,500, 12만 원 네. 정도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를 앞서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급상승했는데 다 이유가 있죠. 따져보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그 로봇 생산 기업이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사를 이제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주가가 이제 급상승했습니다. 혹시 3년 전에 LG 넥슨 주식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예. 3년 전에 예. 7만 원이었습니다. 거의 배. 반. 두 배가 올라간 거예요. 두 배가.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로봇 기업 하나 인수로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나를 좀 봤을 때 네. 우리가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의 미래를 봅니다. 그렇죠. 당연히 미래를 보고 투자하죠. 현재를 보고 우리가 뭐 방산수주 지금 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팍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거 예. 다 예측을 하고 가는 건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로봇이 고스트 로보틱스의 비전 제품이죠. 60이라는 로봇인데요. 예. 지금 이게 미 공군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에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일부는 미 공군 기지에 들어가서 네. 지금 뭐 순찰로 운영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이제 뭐 무리해도 이상 없이 걷죠. 예. 군용으로서 이제 방수 그렇죠. 기능까지 다 이제 돼 있는 로봇입니다. 예. 뭐 상당히 현재 우리나라 지구상에서 사족 보행 로봇 중에서는 가장 이제 발전하는 성능이 좋다.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 훨씬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예. 근데 이 로봇을 인수를 하게 된 배경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게 좀 물어봤죠. 이 로봇을 인수를 주도하시는 분을 연말에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네. 뭐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만나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이제 LG 넥슨의 이제 구본상 회장이 미래사업 육성을 하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래전략센터를 이제 개설하고 이번에 미래전략센터에서 주도를 해서 5년 동안 이제 미래사업에서 구성하다가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방산 알면은 갑자기 몇 개월 안에 한 거 아닙니다. 착실한 5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래요. 미래사업 대비했기 때문에 이번에 LG 넥슨 주가가 2배까지 3년 전보다 2배 오른 거고 이번에 구본상 회장이 뭐 성과급 이런 거 연말 다 빼고 네. 요거 하나만으로도 전 직원한테 100만 원씩 포상금을 또 구본상 회장이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LG 기업을 이제 직원들한테 사기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뭐 앞으로 이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뭐 이런 여지들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근데 충분히 저 이제 군용 로봇 시장은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사족 보행 로봇이 있는데 네. 현대자동차가 그 인수를 했잖아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미국 회사를 그렇죠. 아, 예, 그쵸, 인수를 그쵸. 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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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수했는데 예. 군용으로 운영하는 걸 되게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이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뭐 사족 보행 로봇을 가지고 예. 운영 테스트한 영상이 공개되니까 예. 딱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현대자동차는 민수가 우선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군수로 되는 걸 되게 꺼려합니다. 이렇게. 아. 그 아직도 이제 살인 로봇에 대한 야, 그런 비판의 실은 예. 크기 때문에 민수가 집중인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군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미국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또 요 비슷한 이제 스파르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예. 요렇게 요것도 뭐 이족 보행 또 사족 보행까지 있는데 예. 군용으로 안 씁니다. 민수용으로만 하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 넥슨은 한 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고스트 로보틱스를 처음 인수해서 미국에서 첫 수출한 방산 기업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예. 아니 그리고- 그 예, 예. 그리고 LG 넥슨은 또 지금 여기서 말씀을 좀 저희 드릴 수 없는데 작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이제 국빈 순방했지 네. 않습니까? 그때 이제 김태우 차장이 뭐 지금 뭐 방산 수출해서 이제 뭐 잭팟이 터진다 했는데 예. 네. 뭐 좀 터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공식 발표는 하지는 발표하지 못해요. 않아요. 네. 어. 왜 아, 공식-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언제 공개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그 중동 수출 같은 경우는 저도 정확하게는 뭐 됐다고는까지는 들었는데 중동 수출은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계약 관계상 이제 발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비공식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엑스는 이제 아주 이제 내년에도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2월달에 이제 중동의 사우디에서 이제 방산 전시가 열렸는데 뭐 공식적으로 발표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발표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또 엠바고 사안이고 뭐 무기 체계 종류나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월에 그렇죠. 그럼 사우디 또 다녀오시는 거고요. 예, 다녀오게 됐습니다. 예, 사우디 가서 보고 예. 어제 거기서 이제 공개를 재밌겠네요, 하면 그것도. 예, 제가 또 경제TV의 명예 특파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죠. 영상도 기대해 찍어오시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지금 이제 LI 넥스원 얘기했고 또 뭐 예. 또 다른 기업도 뭐 주목되는 데가 있으실까요? 또 작년 이제 12월 4일 날 지금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제주도 해상에서 우리 국산 이제 고체 우주 발사체로 소형 쌀위성 발사에 네. 성공을 했습니다. 예, 예. 하나 시스템이죠. 예, 하나 시스템입니다. 예, 쌀위성인데 지금 의미가 큽니다. 이게 외국 기술이 아니고 수수 다 우수 기술로 다 이루어졌는데요. 위성 발사까지 이제 지금 제주 화면이 해상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올라가는 예. 모습인데요. 예. 이게 고체 발사체다 보니까 뭐 신속하게 발사를 할 수 있고 저기에 탑재된 위성이 이제 소형 쌀 위성인데요. 가격이 또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게 지금 한 기를 쏘아올렸는데 이번에 발사 비용이 전체가 350억 원 들었습니다. 50억 들었는데 처음에 이 발사를 할 때 처음에 들어보니까 그냥 더미 위성으로 하려고 했대요. 더미.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 시스템에서 강하게 우리가 다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하나 진짜 우리 위성 넣겠다. 하나 시스템에서 이제 350억을 실패를 또 할 거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해서 발사했는데 이번에 성공한 거예요. 대단하네. 민관 합작으로 아주 성공사는데 네네.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 위성 자체가 지금 뭐 650km 고도에서 1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쌀 위성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 광학이 아니고요. 전파를 지상에 발산하기 때문에 날씨랑 상관이 없는 전혀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구름을 뚫고 이제 밑에 지상에 있는 물체를 다 식별할 수 있는데 어허. 앞으로 이 위성이 지금 우리나라 군사용으로 쓰이는 뭐 서브미터급이라 표현하는데 30cm, 50에서 30cm까지 식별할 수 있도록 특능을 또 향상시킨 버전들을 추가로 우주에 쏘올 건데 그게 40기가 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작년 연말에 한 40기 정도 쏘올리겠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위성이 한 40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30cm, 50에서 30cm면 뭐 600km, 700km 고도 상공에서 여기 A4G 있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걸 그걸- 다 식별할 수 있는. A4G를 이걸 식별할 수 있어요. 타겟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A4G를 볼 수 있죠. 뭐 그러니까 뭐 북한의 어떤 뭐 김정은 그러니까요. 위원장의 벤츠 차량이라든지 몇 명이 서 있고 뭐 이게 축구공을 차는지 뭘 차는지까지 식별할 수 있는데 위성을 한 40개 정도 올리면 있잖아요. 지금 북한이 위성이 지금 만리경 1호를 쐈잖아요. 네. 이게 한반도를 하루에 들어오는 시간이 2번밖에 안 됩니다. 어. 12시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네. 뭐 물체를 식별은 12시간 동안 없잖아요. 부대가 이동하거나 그렇죠. 없는데 40개 올리면 30분 만에 들어옵니다. 아 간격이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북한 상공을 계속 우리 시스템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올리면 영구적인가요? 아닙니다. 수명 있겠죠. 이게 이게 또 작다 보니까 사유 위성하고 달리 이제 소형 쌀 위성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2년에서 5년. 그러니까 또 계속 쌓아 또 올라야 올려야 돼요.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는 위성을 이제 하나를 쐈잖아요. 네. 다음에 여러 개를 같이 쏩니다. 아, 예, 여러 개를 같이 쏘니까 뭐 일단 발사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개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쏘니까 그렇죠. 저렴하게 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 시스템이 거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제 방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우리가 개발. 지금 예. 뭐 계속해서 우리 K 방산이 올해 이제 이 세계에서 팔 수도 있고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품목을 보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잠수함. 예, 그렇죠. 잠수함이죠. 그렇죠. 예. 이 얘기는 해 지금 넘어가요. 그쵸. 예, 제가 작년 태국에 가서 이제 그 하나오션 이제 부사장 분을 네. 뵙고 이게 설명드렸는데 의욕적이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캐나다가 지금 잠수함이 한 60조 원 정도 돼 있고 폴란드도 지금 오르카 사업 네. 한다고 지금 한 5조 원 정도. 아, 또 이 금액이 굉장히 크네요. 예, 잠수함. 필리핀까지 이제 3조 원 어. 정도 규모가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 이게 수주 규모가 그렇다 이거지. 예, 수주 규모가 이렇다는 거지 따면.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상당히 뭐 분위기는 좋아요. 네. 뭐 캐나다 현지 기업하고 이제 MOU도 체결하고 그 오르카 사업을 위해서 뭐 하나 오션이 직접 폴란드 가서 직접 뭐 하나 오션 데이라는 뭐 그런 행사도 개최하고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게 보면 최근에 미국 조선소를 또 인수하려고 합니다. 예. 미국 조선소. 아까 전에 이제 LG 넥스원이 미국 로봇 기업 네, 네. 인수하니까 인수. 주가 올라간 거 봤잖아요. 네. 하나오션 이걸 인수를 하게 되면 하나오션 기업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원래 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방산 기업들이 꿈은 이제 폴란드에 파는 거 이런 것도 뭐 올린 것도 있죠. 미국에 판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왜냐면- 세계 스탠다드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네. 미군이 쓰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KS 마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쓰겠지. 예. 우리도 저거 이렇게 얘기해. 예, 예. 그럴 때 미국 사업에서 하나가 정말 그 과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뭐 디펜스 해가지고 미국 뭐 법인도 해석만 했는데 저 신통치 않았어요 결과가. 예, 그것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하여튼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에 진출하 노력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미국 조선소를 하나 인수하게 되면 하나 오션의 기업 가치는 에리전스 같이 뭐 두세 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예. 끝으로 요것도 좀 여쭤볼게요. 예. 이제 올해 KF-21을 이제 예. 양산하려는 이제 계획이 있다라는 건 이제 뭐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예. 그 물량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랄까 이제 이게 참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지라는 좀 생각했는데 네. KF-21의 전투기 120대 양산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120대 양산이 돼 있어요. 네. 네. 변함이 없어요. 초도 물량이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초도 양산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그러니까 초도 양산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40대로 이제 하게 돼 있다가 그 한국 이제 국방연구원 이제 그 카이다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개발이 진행 중인 전투기이기 때문에 초도 생산 비용을 좀 줄여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할 때 해가지고 40대에서 20대로 줄입니다. 근데 갑자기 뭐 문재인이가 아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방연구원이 우리나라 K방산에 딴지를 건다. 난 그런 우리나라 국방연구원이 왜 방산 추진에 딴지를 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전투기를 새로 만들면 저율 생산을 합니다. 저율 생산. 처음에는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저율 생산을 하면 당연히 단가가 비싸져요. 그렇죠. 전투기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그렇지. 없거든요. 네. 뭐 방산이라는 것도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단가가 떨어지는데 예. 결국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카이다에서는 나중에 40대를 양산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면서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건데 이게 마치 마녀사장이 들어간 버린 겁니다.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수가 줄면 또 기업의 또 가치가 또 그렇지. 저하되니까 민감하죠. 한데 결국은 미국도 약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F-35 전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율 생산을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 공군의 1,700 한 대 뭐 엄청난 예, 비용이 2,000억, 뭐 3,000억까지 처음에 가고. 나올 때는. 예, 예. 이거 일개 편대 가격 아니야 이래 얘기했는데 그렇죠. 지금 상당히 성공한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예. 지금 뭐 900억대까지 떨어졌죠. 전투기 대당이. 근데 결국 이런 미국의 어떤 저비율 초도 생산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 거가 너무 이제 마녀사냥을 좀 당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이런 이제 그 여론과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방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그 바뀌는 이런 결과에서는 좀 나쁜 선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